거기 그 238쪽부터 먼저 봅시다. 우리 238쪽부터 먼저 좀 보시면은 우리 기본 이론 먼저 이야기하면 이제 2차 분식의 해를 구하는 거는 다 우리가 부등식을 그냥 부등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해를 원래는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문제를 예를 들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2a제곱은 0보다 작습니다라는 이 식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좌변을 마치 fx 또는 y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y로 하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여기는 이 0보다 작다는 것의 의미는 y는 0일 때 여기를 이제 y로 놓으면 y는 0일 때보다 요거 있는 y는 x제곱으로 시작하는 이 식이 더 작다. 즉, 이 식으로 정해져 있는 이제 y보다 요 식으로 정해져 있는 y가 더 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들 텐데 y는 0이라는 건 x축이죠. 자, 그리고 여기는 얘네들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x축이랑 두 점에서 그냥 만난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y는 x제곱으로 시작하는 이런 식이 있을 텐데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에서 정해진 이 y-값은 그래프의 세상에서는 이제 그래프의 점들의 y-좌표로 정해질 텐데 이런 y-좌표들이 0보다 작다. 즉 y는 0인 즉 x축보다 더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아라 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0보다 작다 이거의 의미를 x축보다 더 아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부분을 찾아라 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요 놈을 y라고 놓고 이 그래프로 정해지는 점들의 y좌표가 0보다 작은 부분, 즉 그래프로 따지면 x축 아랫부분을 찾아서 그 x축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그래프의 점들의 x좌표의 범위가 2차 부등식의 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더랬죠. 이제 우리 수업 배울 때. 자, 그래서 이제 처음 배울 때도 그렇고 지금도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기억을 갖고 계셔야 이제 뒤에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 오시면 이제 배울 텐데 다음 주 오실 때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의 뭐 해 조건이라든가 뭐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이라든가 해가 한 개만 있는 부등식이라든가 해를 갖지 않는 조건 등등등등을 이제 다 이제 좀 해결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 관점으로 항상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럼 우리가 이제 0보다 작아진다라는 부분은 이제 x축하고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x축과 만나는 점 사이에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거니까 이 사이에 있는 x값의 범위가 이 그래프의 x좌표의 범위가 되는 거고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요. a와 2a의 곱이 2a 제곱이 걔네들 합이 3a니까 x-a와 x-2a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자 여기 그래프 x절편이 a와 2a인데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지금 얘네들 x절편의 지금 값들이 미정계수잖아요. 그러니까 a가 큰지 2a가 큰지 몰라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거를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문제가 친절하면 이렇게 알려주지. a가 0보다 작다고 그랬잖아. 자 그러니까 a가 음수니까 음수에 2를 곱한 쪽이 더 작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1과 2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음수 a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 방향이 엎어지지. 자,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2a였던 걸로.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a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2a죠. 자, 이렇게 2a가 더 왼쪽에 있으니까 x의 범위 이렇게 정해지면서 해가 이제 조금 구해져야 되는 걸로요. 조금 약간 모양이 2a가 더 왼쪽에 있으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a가 음수라는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이제 이상한 거 아닐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해의 범위를 저렇게 미정계수 a를 이용해서 이제 좀 나타내는 일들을 좀 하는 건데, 자, 이제 이런 거 풀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인수분해해서 그냥 쓱쓱쓱쓱 이제 풀려고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렇게 그 이차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 그래프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기준으로 했을 때 x축 아랫부분을 구하는 건지 x축 위 부분을 구하는 건지를 구분을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면은 문제 어지간한 건 다 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지금
여기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거 했으니까 거꾸로 해를 알려주고 이제 미정계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들도 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거기 유제 21-3번도 그렇고 유제 거기 22번도 다 지금 해를 보고 미정계수 구하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해 같은 경우는 지금도 봤지만 이런 애들은 2차 함수 그래프에 x절편이에요. x절편. 이렇게 x의 범위를 결정해 주는 거는 어떤 2차 함수 그래프, 이제 2차 부등식에 해가 존재했을 때 그 해의 범위를 결정해 주는 이런 값들은 2차 함수 그래프의 x절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요 식이 는 0이었을 때 해라고 보여야 돼. 자, 그러면은 유제 21-3번 같은 것도 보면은 내가 여기서 문제에서 이렇게 써줬어. x제곱으로 시작하는 이런 식을 써주고 0보다 크대요. 여기에 해가 부등식이니까 이렇게 써주지. 알파보다는 크고, 작구나. 알파보다는 작고 또는 베타보다는 커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얘네 둘의 역할이 지금 이제 알파, 베타인 건데 0보다 크니까 여기 x축 윗부분이라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거겠죠? 자,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 그냥 이렇게 해석이 돼도 괜찮다고. 자, 그럼 내가 이걸 방정식으로 바꿔서 는 0의 해가 그럼 뭐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여기 있는 x절편에 해당이 되는 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나 이 말이나 서로 표현이 다르지만 같은 상황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지.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가 그래서 뭐 구하라는 거냐면 요거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거 부등식 풀어서 요걸 구하겠냐고요. 근각계수의 관계로 넘어가야지. 무슨 말인지 괜찮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부등식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요거 보고 요거 구하라고 시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말을 이렇게 바꿔놓고 2차 방정식을 바꿔놓고 근각계수 관계를 대놓고 그냥 이용하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부등식에 해라는 거 항상 이렇게 방정식을 이용해서 정해진 측면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자, 아무튼 이제 뭐 비단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대표 22번도 똑같아요. 대표 22번도 이제 보시면은 대표 22번도 보면은 우리가 2차 부등식의 해를 알려주고 이제 문제를 또 이제 풀라고 시키는 거거든요. 2차 부등식 해를 알려줄 테니까 여기 있는 미정계수를 구해봐 라고 하는 문제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대표 22번하고 유제 22-3번만 좀 보시면 자, 요것도요. 자, 여기 유제 21-3번이랑 똑같아요. 내가 이 부등식의 해를 알려줬어요. 요놈의 해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 자, 그러면은 요놈을 y로 하는 그래프로 그렸을 때 x절편이 마이너스 1과 3이기 때문에 이런 해가 나온 거라고. 자,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요놈의 해가 x는 마이너스 1 또는 3. 자, 그럼 여기는 a, b를 실제로 마이너스 1, 3을 대입해서 구할 리는 없겠지?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두 군의 실제 합이 2고 곱이 마이너스 3이니까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a의 값, 곱이 b의 값 그거를 이제 두 번째 부등식에 대입해서 새로 부등식을 풀어주시면은 알파, 베타가 계산이 되는 거죠. 뭐 계산 빠르신 분들은 벌써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유제 22-3번도 그냥 방정식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해를 알려주는 이렇게 해를 구체적으로 알려준 이제 2차 부등식의 문제들은 다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면은 그냥 거의 다 풀어져요, 진짜. 자, 이렇게 혹시나 안 풀어지는 게 있을까 봐서 그러는데 이제까지 그런 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그럼 내가 이거 방정식으로 바로 해석하면 요놈의 해가 이제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과 3분의 1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부등식을 또 그냥 방정식화 할게요. 그럼 내가 이런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요놈의 해는 알파 또는 베타가 된다는 얘기인데 한번 여기 한번 모양을 잘 보세요. 여기. 자, 계수의 순서가 위에 거는 ABC고 아래 거는 CBA죠? 계수가 역순이죠?
그럼 요거 보고 생각나는 게 있을까? 이제 2차 방정식 때도 9차 방정식 때도 한 번씩은 등장했던 건데. 자, 계수가 역순인 방정식의 해 길이는 어떤 관계가 있었게요? 두 글끼리 무슨 관계가 있었죠? 계수가 역순이면 말도 딱 라인이 딱 맞아. 계수가 역순이면 근끼리는 이런 관계 있었잖아. 요거 떠올리시면은 진짜 5초 안에 풀어요. 진짜. 그럼 뻔하지. 여기 알파벳에 해당되는 수가 각각 얼마인지 예상이 되면은 그냥 둘의 합은 뭐 베타가 여기 요놈의 역수가 되든 요놈의 역수가 되든 어차피 둘의 합은 일정하겠죠.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을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겠어? 진호도 괜찮지? 여기까지. 뭐 뒤에 뭐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까지 어렵게 들린 말 없죠? 여기까지 이제 조금 사실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대표 22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2차 방정식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앞뒤가 딱딱 맞게 풀립니다. 어차피 이제 X절편을 이용해서 이런 부등식의 근들이 정해지는 거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유사하게 푸는 문제가 이제 조금 요거 연관성 있는 것끼리 조금 묶어서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넘어갈게요. 이제 조금 242쪽까지 하고 조금 앞으로 돌아와서 한 3페이지 더 얘기할게요. 242쪽 한번 먼저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242쪽부터 보시면은 거기 대표 몇 번이요? 25번 보면은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 있겠죠? 네, 대표 25번. 자, fx가 0보다 작아요. 자, 이렇게 fx가 0보다 작아서 요놈의 해를 구해봤더니 자, 1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아요. 자, 이것도 물론 방정식처럼 풀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요거 방정식 풀어봐라 라고 시키면은 fx는 0의 해가 x는 10 또는 100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요거잖아. 자, 10x 플러스 이제 100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fx가 2차 부등식인데 그 x 자리에다가 10x 더하기 100 이런 거 대입을 한 거거든. 자, 그것을 대입해서 나오는 해를 구해보세요라고 시키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방정식 문제에서 이런 거 어떻게 풀었냐면요. x 대신에 이런 거 대입됐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 x 자리에도 똑같이 10x 더하기 100을 대입을 해서 요놈이 10이 되거나 자, 여기는 이 x 자리에 요걸 대입하는 거지. 자, 100이 된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었거든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x 대신에 요놈이 대입된 거니까 여기다 이제 그대로 밀어 넣어도 돼. 자, 이렇게 밀어 넣을 수 있는 이유는 일단 x의 개수 이런 것보다는 부등호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대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부등호 방향이 일치하니까 여기는 x 대신에 요놈이 들어가도 괜찮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범위를 구해서 푸시면 돼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제 부등호 방향이 지금 현재 같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건데, 자, 만약에 부등호 방향이 조금 달라지면은 조금 문제 풀이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유제 25-3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좀 지울게요, 여기는. 이것만 지워도 되겠다. 자, 부등호 방향이 좀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러면은 부등호 방향을 조금 일치시키고 시작을 하면 돼. 자, 그러니까 지금 fx는 0보다 작다가 돼 있나? 이렇게 돼 있고, 해가 x는 잠시만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3보다는 크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요거죠. fx 더하기 2는 0보다 크다의 해를 이제 구하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부등호 방향이 여기랑 일치하지 않으니까 미리 우리가 해를 알고 있는 부등식의 해를 알고 있는 부등식의 부등호 방향을 먼저 바꿔줘야 돼. 여기를 먼저 바꿔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꿨다는 얘기는 자, 이런 해가 나온다는 얘기는 0보다 작단데 이렇게 x절편보다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가 나왔던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 fx가 0보다 작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y좌표가 이렇게 0보다 작은 부분, 즉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아라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위로 볼록해야지 작은 x좌표가 큰 x좌표가 비교했을 때 x좌표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큰 거 나오는 그런 모양인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0보다 큰 꼴로 바꾸게 되면은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해 부동의 방향을 정확하게 반대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이렇게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자, 이제 요거 보고 이렇게 부동 방향 반대로 바꾸는 일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 여기랑 똑같이 푸셔도 돼요. 이제 부동 방향이 일치하니까 여기 있는 x에다가 x 플러스 2만 대입을 하셔서 계산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 x에 x 플러스 2를 대입했으니 여기로 똑같이 그런 짓거리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자, 여기까지 조금 어렵게 들리는 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부등호 방향 안 맞춰질 때는 반드시 먼저 해를 알고 있는 부등식에서 부등호 방향을 맞춰주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래프를 이용한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세요 라고 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흔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고 y는 gx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쳐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fx랑 gx랑 같아질 때를 찾아보세요 라고 방정식에서 풀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각각을 y로 하는 이제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으로 이걸 봤었다고요. 등호일 때는 교점 x좌표를 구하는 식. 그러니까 여기를 얘네들을 이렇게 이제 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y는 fx와 y는 gx의 연립방정식의 해로 보고 그거를 그래프 세상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얘네들 연립방정식의 해를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로 구하는 식으로 봤었다고요. 자, 그런데 이게 부등식 세상으로 넘어왔어요. 자, fx가 gx보다 더 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점을 찾을 때는 이렇게 같은 x의 값을 여기는 두 식에 넣어봤더니 y마저도 같아지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게 이런 방정식이었다면 여기는 같은 x를 넣어봤더니 f 쪽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x좌표가 같은 두 점에 대해서 이렇게 fx의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는 부분, 즉 여기는 이제 fx의 그래프에 있는 y좌표가 여기 있는 gx에 있는 그래프의 y좌표보다 더 큰 부분, 즉 식에서 더 크다는 얘기는 그래프 세상에 더 위에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fx가 gx보다 더 크다 이런 꼴은 이렇게 그래프가 더 같은 x좌표에 대해서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제 구하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x좌표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부분이 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것도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게 될 때는 fx를 y로 하는 그래프와 fgx를 y로 하는 그래프 중에서 y좌표가 더 큰데, 즉 그래프가 더 위에 그려져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한번 이제 덧칠을 해보든지 해보시고 교점의 x좌표들을 구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그래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선생님처럼 fx, gx 이렇게 써져 있지 않고 이렇게 문제에서는 여기에다가 fx 대신에 이렇게 2차식 여기는 gx는 gx 대신에 이렇게 x에 대한 1차식 형태로 이렇게 식만 적어놓고 이제 뭐 하고 있냐면 자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써서 그렇지 지금 우리 문제 나와 있는 요 모양 있잖아요. 자 문제 나와 있는 이 모양은 0보다 크단가? 이 모양은 이제 뭐 한 거냐면 자 여기는 이 gx에 해당하는 이 식을 위에서 뺀 거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가 선생님이 쓴 기호에 의하면 이렇게 보이면 돼. 이렇게 된 거 맞죠? 그럼 gx만 우변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고쳐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호만 하나 생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이 식의 모양이 마치 이런 식으로 생각돼서 내가 여기 있는 이 교점 포함해서 우리가 등호가 성립하니까 교점 포함해서 자 교점의 바깥 부분 교점보다 큰 교점
교점 중에서 x좌표가 큰 부분보다 오른쪽 부분, x좌표가 작은 교점보다 왼쪽 부분을 이제 찾아서 이 부등식의 해를 이제 찾아보라는 얘기지. 그러면 교점의 좌표 구해보면은, 구해본 게 아니라 읽어보면은 여기가 x는 1이고 여기는 x는 4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해가 이렇게 적히면 되죠. 4 이상이면서 또는 1 이하인 거. 이렇게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이런 꼴로 이제 잡아주시면 풀리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교점의 x좌표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교점의 x좌표를 잡으시면 돼서 이제 크게 어렵지는 않고, 이제 그래프만 정확하게 읽으실 수 있으면 이제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이제 조금 어려운 거는 유제 24-3번이야. 네, 유제 24-3번 볼게요. 이제 어려운 거 여기가 좀 어렵지. 이거 아마 그래프로 이제 보고 풀게 되면 좀 어려울 거예요. 이제 무슨 소리를 하고 싶냐면, 자, 지금 우리가 여기 그래프, 여기 책에 있는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지금 여기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fx죠. 그 다음에 gx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한데 x좌표하고 y좌표, x좌표 두 개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y는 gx의 그래프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부등식을 이제 어떤 부등식 풀라고 시키냐면 두 함수의 값의 곱이 0보다 크다 꼴. 자, 그러니까 이제 두 함수 값의 곱이 0보다 크다 꼴 풀라고 돼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두 가지로 쪼개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둘의 곱이 양수다라는 얘기는 둘이 같은 부호다. 그러니까 함수 값이 같은 x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라인 찍어봤더니 fx에 대해서도 gx에 대해서도 자 이렇게 함수 값으로 이제 표현되는 그래프의 y좌표가 둘 다 음수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둘 다 양수인 데를 찾아서 그 범위를 나타내봐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맨날 어떻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라인을 찍어가면서 풀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둘 다 양수일 때, 네, 둘 다 음수일 때를 각각 찾아가지고 자 이렇게 연립부등식 두 개가 모여 있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도 괜찮고 이렇게 돼도 괜찮으니까 각각의 이제 해의 범위를 좀 모으셔야 되는데 자 이제 연립의 선수는 연립부등식처럼 가셔야 돼요. 자 여기 이렇게 두 개 그려볼게요. 수직선. 그럼 둘 다 양수인데 찾아봅시다. 그럼 둘 다 양수인데 자 그러면 이제 fx 그래프의 이제 y좌표가 양수인데 찾아보면 여기 두 개거든요. 이제 x좌표만 잘 보시면 돼요. x좌표니 여기는 a, 여기는 0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에서도 보면은 교점의 x좌표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x절편이 뭐뭐인지를 알려주고 있어. 물론 교점 하나는 알려주긴 했지만 근데 그게 의미는 없어요. 자 여기서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fx가 0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노란색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표시를 합니다. 자 a는 0보다는 이제 작으면서 자 여기는 x는 a보다 작으면서 0보다는 크다. 이게 fx는 0에 해당이 되는 이거를 이제 참이 되게끔 하는 x값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낸 거고, 그럼 gx가 0보다 큰데, 그러면 여기거든요. 여기, 이쪽 부분이죠. 자, 그럼 이쪽 부분은 이제 표시를 해요. 그럼 BD가 0과 여기 BD 사이에 0이 있으니까 BD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0보다 큰 부분을 이제 보고 그 x값의 범위를 이렇게 수직선에다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둘의 공통 범위를 구하는 게 연립부등식이니까 둘 다 양수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양수의 부분은 여기죠. 여기 0이라고 안 썼는데 이게 0보다는 크고 d보다는 작은 데가 지금 보면은 두 함수의 그래프 모두 다 양수인 부분. 자 여기까지 못 알아듣겠는 말. 여기까지 못 알아듣겠는 말 있을까요? 여기까지? 자 여기가 괜찮으면 이제 여기도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 fx가 gx는 모두 다 0보다 작은 부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부동 방향 완전 반대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0보다 작은 부분은 이쪽 부분이잖아요. a와 0 사이가 fx 0보다 작은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그리는데
여기서 요거의 반대 부분을 그린다는 느낌으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D도 표현을 해봅니다. 지금 BD 사이에 0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모양 잡으시고, 요 놈이 이제 아까는 양심부는 B와 D 사이였죠? 그럼 B와 D 바깥 부분에 이렇게 g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x값의 범위를 나타내시면 이제 여기가 공통범위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조금 알아두기 힘든 거. 자, 지금 이 모양에서 fx하고 gx의 부호는 같아야 되니까 둘 다 양수인데, 둘 다 음수인데를 그래프를 보고 x축 기준에서 x축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x값의 범위를 각각 x축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범위를 각각 이제 수직선에 그려서 두 가지 상황에서의 공통범위를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다 이부등식이 참여이 되게끔 하는 x값의 범위이기 때문에 n의 둘의 범위를 이제 모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두 범위를 모아서 표현하시면은 이제 요거하고 x가 0보다는 크면서 d보다는 작다. 그리고 여기 앞에다 쓸게요. 여기 해당되는 부분 a가 0보다는 크면서 x가 a보다는 크면서 0보다는 작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의 범위를 이렇게 두 가지 끊으시면 되고요. 자, 지금 0보다 이제 크다 꼴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있었으면은 0까지 같이 포함이 되면서 A 이상 D 이하 뭐 이렇게 연결이 딱 됐을 거예요. 지금 0에서 끊어지는 거죠. X까지 범위가. 여기 240쪽 봅시다. 절대값 있는 부등식은 아까랑 이제 똑같아서 그냥 대표 23번은 그냥 설명할까 말까 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x-1이라서 x가 1 이상일 때, 즉 첫 번째 x가 1 이상일 때와 두 번째 x가 1 미만일 때로 나눠서 1차 부등식과는 똑같이 식의 모양을 두 개 잡아요. 이렇게 될 때와 이렇게 될 때, 자, 아마 이제 거기 240쪽 문제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적당히 2항에서 이제 풀고 인수분해가 되면은 하시면 되죠. 여기 마이너스이니까 상수항 사라지겠네. 자, 이렇게 이제 풀리겠죠. 인수분해하면. 자, 그러면 이제 1 이상이면서 여기 범위를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 연립부등식 개념이라서 둘의 공통범위를 구하듯이 해를 각각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나오죠. 그럼 여긴 여기대로 전개해서 풀어요. 아랫부분을. 자, 그럼 이번에 1차항 날아갑니다. 그럼 상수항은 그냥 이쪽으로 2항에서 1차항이 날아가고 2차항만 남기 때문에 그냥 상수항 이쪽으로 넘겨 붙일게요.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제곱해서 4보다 작은 수는 절대값이 2보다 작은 수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나타내고 자, 여기를 만족하는 부분 중에서 요거를 참이 되게끔 하는 여기는 이 둘의 공통 범위를 이제 잡아주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 꼴이 되고 이제 아까처럼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는 여기에 대한 x값의 범위와 여기에 대한 x값의 범위를 수직선에서 모아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는 1을 포함하고 하나는 1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1이 이제 묻히면서 이렇게 좀 돼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야 되면 따로 말씀 주시고요. 이제 풀어드리는 과정은 이제 1차 부등식에서의 문제랑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들은 또 인수분해가 잘 되게끔 보통 만들어주죠. 문제들에서. 그러니까 되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 안 되면 한번 자기가 계산 삑사리 낸 거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23-1은 전개하지 말고 그냥 절대값 x가 그냥 큰 x인 것처럼 치환해서 풀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풀어요. 이제 나머지는 한번 해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질문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가우스 있는 것만 좀 보여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가우스 기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x의 정수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는 그래서 어떤 실수의 정수 부분이라고 하면은 정의가 그 실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내가 어떤 연속된 두 정수 사이 또는 어떤 그 x가 만약에 정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연속된 두 정수 사이에 x가 있다라는 식으로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이 왼쪽에 있는 값이
x의 정수분이라서 여기가 이제 가우스 x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된다는 얘기를 우리 이제 2차 방정식대로 가우스 x 기호를 이용한 이제 풀이를 했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떠올리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가우스 x는 이제 정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정수 n으로 치환해서 풀자라고도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부등식들은 이 기호를 그냥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있는 거는 또 다르게 푸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 부등식에서 여기는 이 것 자체가 어떤 정수라는 느낌을 들으면은 그 정수라고 이제 느낌이 들면은 이놈을 이제 정수라고 보고 그냥 n이라고 이제 바꿔서 이제 치환해서 이렇게 풀면은 그냥 평범한 2차 부등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기호도 어떤 정수를 뜻하는 그런 기호야.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가 부등식이나 방정식에 쓰이는 미지수 자체가 어떤 실수를 뜻하는 문자라면 가우스 x는 어떤 정수를 뜻하는 문자니까 이게 정수로 보이네 라고 생각하면 이제 정수로 땅땅 바꿔주고 인수분해해서 이제 풀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돼야 또 이런 것들은 되게 기호가 이렇게 절대값이 있든 가우스가 있든 기호가 좀 복잡한 것들은 되게 인수분해가 잘 되게끔 문제를 알려주죠. 자, 이거 이렇게 이제 2차 부등식 풀어주시고 n의 범위를 구합니다. 근데 n은 정수잖아요. 이 범위에 맞는 정수를 다 구해요.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까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가우스 x, 즉 우리 x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수직선. 자, 만약에 내가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었어. 그럼 x의 범위는 마3에서 마이너스 2까지잖아. 그렇지만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2를 지나가서 마이너스 2가 정수 부분이라 그러면 마이너스 1까지도 x의 값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거 쭉쭉쭉쭉 지나면서 자, 지금 x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3이 돼도 정수분이 마이너스 3인 거니까 요거 포함하셔야 됩니다. 여기 등호 붙어 있어요. 이렇게 쭉 넘어가서 0일 때까지 이제 조금 나올 수 있으려면 0. 얼마까지는 괜찮은 거잖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기 n의 값이 제일 클 때가 0, 0이니까 x의 최대값이 여기서 정해져서 x가 어디까지 가도 괜찮은 거냐면 1 바로 직전까지 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2도 포함하고 마이너스 1도 포함하고 0도 포함하니까 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3이 최대가 되는 거고 최소가 되는 거고 여기 쓰여져 있지 않은 1이 여기는 x값의 최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최대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x값의 최대를 이제 좀 결정짓는 일종의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부등식의 해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적어 보면은 뭐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x의 정수 부분에 해당하는 정수들 다 구하고 그거를 다시 이런 부등식으로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풀면은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가능하니까 x에 해당하는 수는 마이너스 2. 얼마부터 0. 얼마까지 그거를 이제 수직선에 나타내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문제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풀리고요. 뭐 유제 24-3번만 조금 다르기는 한데 요거는 이것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풀어주지는 않을 거고 자 우리가 자 유제 24-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되는데 자 요것도 이제 가우스 x가 있으니까 어떤 정수가 나온다고 쳐봐요. 그러면 x의 범위는 이렇게 될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x 빼기 3의 범위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n 빼기 3 이상 여기서 3 빼면은 n-2가 되거든요. 자, 이걸 이용해서 x 빼기 3의 범위를 구해주면은 자, 내가 여기 x 빼기 3에다가 가우스 기호 씌워봤어요. 그럼 이거 x 빼기 3의 정수 부분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냥 여기 보이는데 요거 연속된 두 정수 맞죠? 그럼 이렇게 여기가 x 빼기 3의 정수 부분으로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냥 정확하게는 x보다 3 작은 수니까 정수 부분도 3칸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따지면은 이제 정수 부분이 만약에
한 칸 더 그려야겠구나. 정수는 만약에 1점 얼마, 1이야. 1점 얼마인 수야. 여기서 딱 정확하게 세 칸 뒤로 더 가는 거라니까. 그럼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럼 딱 1에서부터 하나, 둘, 세 칸 더 가는 거. 마이너스 2 아니야? 자, 그러니까 내가 3 빼면은 정확하게 정수 부분도 3 뒤로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n-3이라고 놓고요. 문제에다가 가우스 x 대신에 n, 여기 n-3, x-3에 가우스의 대신에는 n-3을 넣어서 이제 방정식이 이렇게 보이면 이제 문제 풀려요. 여기 자, 그래서 이제 x-3의 정수 부분을 제곱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제 이것 때문에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좀 할까봐 좀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제 흔히 뭐 이렇게 x에서 어떤 특정 정수를 더하거나 빼면은 정수 부분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거죠. 하여튼 여기까지 좀 해오시면 되고요.